경비원 주제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감히 내 시스템을 건드려?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경비원의 딸, 고물상 컴퓨터로 노는 아이. 그들에게 소녀는 그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키보드에 손을 올린 순간 수천억 원짜리 공장의 운명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은 당신 같은 어른들이나 하죠. 법정을 뒤집어 놓을 15세 천재 소녀의 통쾌한 한방.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의 붉은 태양이 자결하는 평원 한가운데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은색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 기지인 이 기가 팩토리는 평소라면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1초에 한 대씩 자동차를 뱉어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강철 거인의 뱃속에서는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수석님, 메인 서버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중앙 제어 코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중앙 통제실의 대형 모니터 수백 개가 일제히 시뻘건 경고등을 켜며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공장 전체가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섬뜩한 붉은 빛이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안전장치는 페일 세이프 FAIL-세이프가 작동해야 할 거 아냐?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가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셔츠 등판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오작동입니다. 오히려 보안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공장 내부의 모든 도어락이 잠금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다고?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방탄 유리 너머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립 라인에 늘어선 500대의 거대한 로봇팔들이 마치 악령이라도 들린 것처럼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기계팔 하나가 육중한 차체를 집어 던지자 옆에 있던 다른 로봇팔이 그것을 강타했습니다. 쾅! 귀를 찢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저거 멈춰. 당장 전원 내려. 제임스가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제어 불능이라는 메시지만 야속하게 떠 있을 뿐이었죠.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사태를 수습할 생각보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는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며 본사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외부 해킹 공격에 의한 시스템 마비 보고서였죠. 빌어먹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테러라고. 제임스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공장 정문 경비 초소 앞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육중한 철제 게이트가 굉음을 내며 스르르 양옆으로 열려버린 겁니다. 경비원 한 명운이 사색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래? 다치라고. 명운이 무전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 통제실의 응답은 없었죠. 공장 안쪽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명우는 수동 레버를 잡고 낑낑대며 문을 닫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죠. 아빠,
그때 소란스러운 사이렌 소리를 뚫고 맑고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운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열린 게이트 앞에 멈춰 서 있었죠. 헐렁한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목에는 큼지막한 고글을 걸친 자그마한 체구의 소녀. 바로 명운의 딸 15살 수아였습니다. 킥보드 손잡이에는 보온 도시락 가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수아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명운이 기겁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레버를 잡던 손을 놓고 딸에게 달려가려다 다시 문이 열리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아빠 도시락 싸왔지. 근데 저 연기 뭐야? 수아가 고글을 고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명운이 아니라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에 고정되어 있었죠. 불났어. 위험하니까 당장 돌아가. 어서. 명운이 딸의 등을 떠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죠. 아니야. 저건 불난 게 아니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렇게 연기가 나는데. 저건 서보 모터가 과부하 걸려서 코일이 타는 냄새야. 게다가 저 진동. 수아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진동이 아스팔트를 타고 전해져 오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냉각 시스템 다운, 모터 과열, 그리고 이 정도의 진동주기라면 배터리 저장소야. 이대로면 10분 안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 수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킥보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야, 안 돼. 가지마. 명운이 비명을 지르듯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아는 이미 킥보드의 가속 레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꺼야 돼. 수아야. 윙. 경쾌한 모터 소리와 함께 수아의 킥보드가 열린 게이트 사이를 총알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명운이 뒤따라 뛰었지만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당해낼 수는 없었죠. 수아는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경비원들과 직원들 사이를 날렵하게 요리조리 피하며 공장 내부로 질주했습니다. 마치 장애물 달리기 선수처럼 그녀의 킥보드 운전 솜씨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로봇팔들이 서로 부딪혀 부서진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의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수아는 고글을 눈에 착용하고 물보라를 뚫으며 메인 서버실이 있는 통제 구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키세요. 좀 비켜요. 복도를 가득 메운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MAIN 컨트롤 룸 중앙 통제실이라고 적힌 육중한 문 앞에 도착한 수아는 킥보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보안 도어락은 이미 파란불을 깜빡이며 열려 있었죠. 수아는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통제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외부인은 출입 금지야. 경비. 통제실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제임스가 수아를 발견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짜증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경비, 이 꼬맹이 당장 끌어내. 다들 뭐하고 있어? 제임스가 부하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쳤지만 굉음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수아는 제임스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곧장 메인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임스가 앞을 가로막으며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거지 같은 게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당장 안 나가? 수아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임스를 올려다보는 그 눈동자는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죠. 아저씨, 비키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대로 10분만 더 지나면 지하 배터리 저장소가 터져요. 그럼 아저씨고 공장이고 다 날아간다고요. 수아의 또렷한 목소리에 제임스가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수아는 뱀처럼 유연하게 제임스의 팔 밑으로 파고들어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키로는 서서 작업하기엔 터미널이 너무 높았습니다. 수아는 까치발을 들고 턱을 치켜들어야 겨우 키보드에 손이 닿았죠. 야, 그거 만지지 마. 더 망가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제임스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수아가 고개를 획 돌려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집중 안 되잖아요. 쩌렁쩌렁한 수아의 일갈에 제임스는 얼이 빠진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온 기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감이었죠. 수아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가득 메운 붉은색 에러 코드들이 마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YSTEM ERROR LOP DTCTD KERNEL PANIC 수아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까만 바탕에 명령 프롬프트 CMD 창을 띄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달싹거렸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타다다다닥. 수아의 작고 하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가장 격정적인 곡을 연주하듯 그녀의 탁건음은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통제실을 울렸습니다. 제임스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아가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화면의 붉은색 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초록색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꼬여있던 10만 줄의 스파게티 코드가 수아의 손끝에서 실타래 풀리듯 정갈하게 재배열되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해? 뒤에서 지켜보던 한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원인조차 찾지 못했던 문제를 이 작은 소녀는 실시간으로 디버깅하고 있었던 겁니다. 4분 30초. 수아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힘차게 엔터키를 내리쳤습니다. 탁! SYSTEM REBOTING SUCCESS 그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가 터질 듯 웅웅거리던 사이렌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미친 듯이 춤을 추던 500대의 로봇팔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지휘자의 손짓에 연주를 멈춘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시뻘겋게 번쩍이던 경광등이 꺼지고 공장 내부에 평온한 백색 조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윙마이너스하는 낮은 기계음과 함께 환풍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적? 통제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과 제임스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쿨하게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아야, 한수아. 그때 통제실 문이 벌컥 열리며 명운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딸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터미널 앞에 서 있는 수아를 발견하자마자 명우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달려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명운의 목소리는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과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죠. 수아는 아빠의 품에서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하지만 싫지 않다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숨 막혀. 땀 냄새나.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명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는 킥보드를 다시 챙겨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제임스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사태 파악이 안 된 표정으로 뻐끔거리고 있었죠. 수아는 명운의 손을 잡아 끌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아빠. 배고파. 도시락 다 식었겠다. 그래. 가자. 어서 나가자. 명우는 딸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상화된 모니터 화면을 힐끗거렸습니다. 두 부녀가 통제실을 빠져나갈 때까지 제임스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누구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천재성 앞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1시간 뒤 공장 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임스는 대형 스크린 앞에 뻣뻣하게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본사 임원들의 분노한 얼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임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생산 라인이 5분이나 멈췄다니 손실액이 얼만지 알기나 해? 본사 부사장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임스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의 실수로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고는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외부 해커의 악의적인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뭐? 테러? 그게 무슨 소리야? 보안 시스템이 뚫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로봇팔을 폭주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공장 전체가 날아갔을 겁니다. 제임스는 뻔뻔하게도 수아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제임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죠. 범인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지금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배우를 캐내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임스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던졌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실로 달려가 CCTV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코드를 수정하며 시스템을 복구하던 4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모조리 삭제해버렸죠. 남은 것은 수아가 보안 구역을 뚫고 들어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건방진 꼬맹이, 감히 내 구역에서 영웅놀이를 해?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쟁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덮어주는 대신 추후 기밀을 넘기겠다는 더러운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통화를 마친 제임스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정문 경비 한명훈을 잡아와. 그 딸년도 같이. 같은 시각 공장 외곽의 허름한 트레일러촌. 수아는 비좁은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고물상에서 주워온 기계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남들이 보면 쓰레기장이라고 혀를 찰 법한 풍경이었지만 수아에게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아는 학교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환호할 때 버려진 그래픽 카드와 메인보드를 연결해 리눅스 커널을 뜯어 고치며 노는 아이였으니까요. 후, 역시 그 아저씨, 뭔가 찜찜해. 수아는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공장 내부 네트워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까 급하게 나오느라 백도어백도 프로그램을 하나 심어두고 왔는데 예상대로 누군가 접속 로그를 지우고 있는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로그를 지운다고 사실이 없어지나? 멍청하긴. 수아는 코웃음을 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빵과 우유뿐이었지만 아빠와 함께 먹으면 그것도 꿀맛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낡은 트레일러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시커먼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아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보안팀원들이 흑발로 방 안에 들어왔고 그 뒤로 수갑을 찬 명운이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팀원이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나뒹굴며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명우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수아야. 도망쳐. 명운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방 안을 훑어보더니 수아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들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호, 이게 다 뭐야?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걸로 해킹 머신이라도 만들었나 보지? 제임스는 다짜고짜 수아의 컴퓨터 본체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공장 시스템의 원본 로그와 수아의 연구 데이터가 모두 들어 있었으니까요. 손대지 마요. 수아는 다람쥐처럼 빠르게 책상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책상 아래 숨겨진 비상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FORMATTING 이라는 가짜 경고창이 뜨며 데이터가 삭제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파티션으로 백업되는 중이었죠.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제임스가 수아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15살 소녀의 몸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명운이 비명을 지르며 제임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수석님, 제발 우리 수아는 놔주세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무슨 죄? 이 맹랑한 꼬맹이가 공장 서버를 해킹해서 로봇팔을 폭주하게 만들었잖아. 네가 공모한 거 다 알고 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는 폭주를 멈춘 겁니다. 다들 보셨잖아요. 명운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조작된 영상을 명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아가 무단으로 침입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이걸 보고도 발뺌할 셈이야? 이건 명백한 테러고 산업 스파이 짓이야. 제임스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갑게 명운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한명훈 씨 선택해. 지금 당장 네가 딸에게 보안 코드를 넘겼다고 자백해. 그러면 선처에서 조용히 해고하는 선에서 끝내주지. 거짓말.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난 아빠를 도우려고. 수아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명운을 향해 몸을 숙이며 가장 잔인한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경찰에 넘기는 건 기본이고 아동보호국 CPS에 바로 신고 들어간다. 네. 명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민자인 그에게 아동보호국이라는 단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범죄 혐의까지 있는 부모에게서 아이를 강제로 격리시켜 위탁가정으로 보내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으니까요. 부모 자격 미달로 판정나면 수아는 바로 시설로 끌려가겠지. 운 좋으면 좋은 양부모 만나겠지만 글쎄 이런 깡촌 시설이 오죽하겠어? 제임스가 혀를 차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명우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눈망울 많은 또렷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딸. 아내 없이 홀로 키워온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생이별을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죠. 안 돼요. 수아는 안 됩니다. 명운이 흐느끼며 제임스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사인해. 네가 딸을 시켜서 전산망을 건드렸다고. 제임스가 미리 작성해온 진술서와 볼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명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수아가 아빠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하지 마. 저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안 했잖아.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명우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건 상관없었지만 딸이 시설로 끌려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명우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종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제임스는 서명된 종이를 낚아채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진작 그럴 것이지. 짐 싸. 내일 아침에 뜨기 전까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그땐 진짜 신고할 테니까. 제임스와 보안팀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웃음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부서진 문짝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적막한 방안을 채웠죠. 명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아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흑. 아빠가 못나서. 아빠가 힘이 없어서. 명운의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습니다. 수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고 아빠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죠.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지만 공장 메인 서버실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통제실에 몰래 들어와 터미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낮에 완벽하게 고쳐놓은 시스템 코드를 보며 제임스는 질투심과 열등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고작 15살짜리가 감히 나를 망신줘?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악성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시스템을 다시 다운시키고 그 원인이 수아가 남긴 코드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작된 로직이었습니다. 이걸 심어두면 놈들은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힐 거야. 그리고 난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는 거고. 제임스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ENTER 키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짐을 싸는 척하며 트레일러 구석에 앉아있던 수아가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넷북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수아의 넷북 화면에는 제임스가 입력하고 있는 코드가 실시간으로 미러링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주시네. 수아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 로그 파일의 경로를 추적하여 백업 서버로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습니다. 제임스가 판 함정은 이제 그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텍사스의 태양이 평원 위로 붉게 떠올랐지만 기가 팩토리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공장 로비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본사 감사팀원들과 제복을 입은 지역 경찰들이 들이닥쳐 진을 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제임스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어제 자신이 편집해둔 CCTV 영상을 띄워놓고 열변을 토하는 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맹랑한 꼬마가 보안 구역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명백한 침입이고 테러 행위입니다. 화면 속 수아는 마치 악당처럼 보안 게이트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해킹 사건이라니 사안이 엄중하군요. 배우의 경쟁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딸이 실행한 겁니다. 지금 당장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놓치면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 공장 출구 봉쇄하라. 용의 차량이 나오면 즉시 저지해. 같은 시각, 공장 뒷문 주차장. 명우는 덜덜거리는 낡은 픽업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수아의 책상과 옷가지, 그리고 찌그러진 냄비 몇 개가 초라하게 쌓여 있었죠. 수아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넷북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앙다물고 있었죠. 수아야, 다 싫었다. 이제 가자. 멀리. 아주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자. 명운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거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르릉, 쾅. 낡은 엔진이 기침하듯 시동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공장 출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오옹 마이너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세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익. 명운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요동치며 멈춰섰고 짐칸에 있던 박스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한명운, 시동 끄고 차에서 내려. 손들어.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찰들이 총구를 겨누며 트럭을 포위했습니다. 명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떠나면 된다고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명운이 덜덜 떨며 차 문을 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달려들어 명운을 거칠게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명운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아빠.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얼굴이 눌린 아빠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아빠 놔줘요. 아빠는 아무 잘못 없다고요. 수아가 경찰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은 귀찮다는 듯 수아를 밀쳐냈습니다. 수아는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품에 안고 있던 넷북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제임스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이 꼬맹이가 해킹범이야? 아주 당돌하게 생겼구먼. 그때 제임스가 보안팀장과 함께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수아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수아가 도끼를 품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넷북을 열어 부팅을 시도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로그 파일이 있어요. 어젯밤 12시에 이 아저씨가 서버실에서 악성 코드 씹는 거 내가 다 기록해놨다고요. 수아의 외침에 감사팀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아가 데이터를 백업해뒀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저 미친 꼬맹이가 무슨 헛소리를. 당장 저거 빼서. 제임스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보안 팀원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수아의 손에서 넷북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내놔. 돌려줘. 수아가 보안 팀원의 다리에 매달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팀원은 가소롭다는 듯 수아를 발로 차버리고 넷북을 머리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콰직!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수아의 넷북이 박살났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키보드 자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 수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부서진 넷북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아빠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증거가 눈앞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명운이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습니다. 수아야, 안 돼. 건드리지 마. 제발. 제임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감사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셨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겁니다. 아주 질이 나쁜 해커예요. 그렇군요. 연행하십시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수아의 가녀린 팔을 잡아 비틀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수아는 저항할 힘도 잃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걸레 냄새가 날 듯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는 대걸레를 든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유리창을 닦고 있던 청소부였습니다. 제임스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영감님은 저리 가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수아의 팔을 잡고 있던 보안 팀원이 짜증을 내며 노인을 밀치려 했습니다. 아, 놓친 니가 진짜. 비키라니. 순식간이었습니다. 노인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가 뱀처럼 휘어지더니 보안 팀원의 발목을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덩치 큰 보안 팀원이 중심을 잃고 꼴사납게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쾅!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미친 영감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야? 당신도 감방 가고 싶어? 노인은 대걸레를 바닥에 툭 던지고 작업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제임스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색 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CHAIRMAN. 장님? 제임스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카드는 기가 팩토리, 아니, 이 글로벌 그룹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장밖에 없는 마스터키였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전설적인 창업주의자
그룹의 총수 데이비드 킹이었던 겁니다. 현장에 있던 감사팀장, 경찰서장,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한 정적. 데이비드 회장은 천천히 고글을 벗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임스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제임스인가? 내 공장에서 이런 삼류 양아치 짓을 하는 놈이 수석 엔지니어라니 인사팀을 싹 갈아엎어야겠군. 회장님. 그게 저는 단지 회사의 보안을 위해서. 제임스는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죠. 회장은 제임스의 말을 무시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어나거라, 꼬마야. 회장이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홀린 듯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내쁘게 자네를 바라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쇠조각은 부서져도 데이터는 영혼처럼 남는 법이지. 회장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용 데이터 리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살난 넷북 본체를 열어 기적적으로 멀쩡한 저장 장치 SSD를 떼어내 리더기에 꽂았습니다. 그가 리더기를 자신의 태블릿 PC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의 거짓말이 담긴 PPT가 사라지고 수아가 백업해둔 진짜 로그 파일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제임스가 한밤중에 접속해 악성 코드를 씹는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드를 심다가 오타를 내서 수정한 기록까지 적나라하게 떠 있었죠. 감사팀장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부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이건. 제임스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감사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해킹으로 보이나 아니면 자해 공갈로 보이나? 명백한 내부 조작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감사팀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경찰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 수갑 풀어줘. 그리고 진짜 범인한테 채워. 경찰들은 부랴부랴 명운의 수갑을 풀고 멍하니 앉아있는 제임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아빠. 수아가 달려가 명운을 끌어안았습니다. 명운은 자유로워진 손으로 딸을 부서져라 안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야. 흑흑. 고맙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부녀를 바라보다가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위험에 눌리지 않고 여전히 당돌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허허 그래. 할아버지다. 제 컴퓨터 부서진 거 물어내세요. 그거 제가 고물상 10군데 돌아서 겨우 만든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에게 당돌하게 보상 청구를 하다니요. 하지만 데이비드 회장은 파한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물어줘야지. 당연히 물어줘야 하고 말고. 회장은 웃음을 멈추고 수아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컴퓨터 대신 더 큰 걸 주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주지. 장난감이요? 그래. 이 공장 전체를 내 놀이터로 만들어주마. 따라오너라. 회장은 수아의 손을 잡고 공장 안쪽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끌려가던 제임스는 그 뒷모습을 보며
증오와 도끼가 서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한수아.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제임스의 속마음을 모른 채 수아는 난생 처음 타보는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15살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가 팩토리 최상층 VIP 회의실의 공기는 아래층의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정적과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푹 파묻힌 수아는 눈앞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명훈이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인자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하다. 학비는 대학 박사 과정까지 전액 지원, 그리고 우리 그룹의 최연소 특별연구원으로서 공장 시스템에 대한 자문 권한을 주는 거야. 연봉은 업계 최고 대우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려온 명운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죠. 명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우리 수아는 아직 중학생이고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아니요. 받을 자격 있어요. 수아가 아빠의 말을 딱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탁 덮으며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당함이었죠. 제가 그날 5분 만에 막은 손실액이 얼만지 계산해 봤어요. 최소 5천만 달러던데요. 제가 받는 연봉은 그에 비하면 껌값이죠. 수아야, 말 조심해야지. 명훈이 기겁하며 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오히려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으하하, 껌값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 내 배포가 마음에 드는구나.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수아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검지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호 연봉 인상인가? 아니요. 돈은 됐고요. 우리 아빠요. 수아는 옆에 앉아있는 명훈을 가리켰습니다. 명훈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죠. 우리 아빠 비정규직 용역 경비원이에요. 매번 파견 업체 바뀔 때마다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아빠를 본사 정규직 보안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년까지 고용 보장해 주시고요. 수아야. 명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딸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딸은 이 중요한 순간에도 아빠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잠시 명훈을 바라보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녀로구나. 좋다.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한명훈 씨는 오늘부로 기가 팩토리의 보안 총괄 팀장이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 하단에 사인을 휘갈겼습니다. 이것이 천재 소녀 한수아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기가 팩토리 중앙 통제실,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헐렁한 백팩을 맨 수아가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녀의 목에는 스페셜 리서처 특별 연구원이라고 적힌 황금색 사원증이 걸려 있었죠. 어머, 제가 그 소문이. 중학생이라며?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나? 기존 엔지니어들이 수군거리며 흘끔거렸습니다. 명문대 박사 학위를 가진 그들에게 새파란 어린애가
상사로 왔다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한 30대 엔지니어가 팔짱을 끼고 수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야, 견학 왔니?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수아는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는 입을 멈추지도 않고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견학 아닌데요. 출근한 건데요. 출근? 야, 우리 바쁘니까 가서 숙제나 해. 시스템 건드리지 말고. 엔지니어들이 킬킬대며 비웃었습니다. 수아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칠판처럼 쓰이는 대형 유리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엔지니어들이 며칠째 끙끙대며 풀지 못한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죠. 수아는 검은색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루프루프 함수 엉망이네요. 이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죠. 쓱싹 쓱싹. 수아의 손이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복잡한 수식을 가차없이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훨씬 간결하고 우아한 코드를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점차 경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거 병렬 처리를 저렇게 한다고? 말도 안 돼. 수아가 마커 뚜껑을 딱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벽에는 기존 방식보다 연산 속도를 3배나 높인 새로운 알고리즘이 완성되어 있었죠. 이대로 패치 적용하면 생산 효율 300%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하가 아니고 팀장이에요. 존댓말 써주세요. 수아는 샌드위치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정적? 잠시 후 통제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는 꼬마 상전으로 불리며 공장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임원 회의실. 수아는 회장과 이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장 도면 위에 붉은 점들을 무수히 찍어 놓은 화면을 띄웠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고장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죠. 진동, 열, 소음 같은 거요. 수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공장의 모든 바닥과 벽면, 그리고 주요 설비의 초정밀 진동 센서를 매립해야 해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해서 AI로 분석하면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어요. 이보게, 연구원 양반. 그 센서가 한두 푼 하는 줄 알아? 공장 전체에 깔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이야. 재무이사가 책상을 치며 반발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렸죠. 수아는 위축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지난번 사고로 날린 돈이 센서 설치비의 10배는 될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래요? 아니면 미리 튼튼하게 지을래요? 뭐라고? 이 어린 게. 이사가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려는 순간 데이비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행해. 회장님, 이 아이 말이 맞아. 돈은 내가 댈 테니 수아 양이 원하는 대로 최고급 센서로 싹 다 깔아. 토 달지 말고.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장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신경망이 심어졌고 수아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중앙관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공장의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워졌고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기가 팩토리를 구한 15세 천재 소녀라는 타이틀로 수아를 대서특필했죠. 와,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명우는 현관 입구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곰팡이 핀 트레일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궁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빠 뭐해? 얼른 들어와. 이제 우리 집이라니까. 수아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킥킥거렸습니다.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벽지를 쓸어보고 푹신한 카펫을 밟아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민 와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 늘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빳빳한 보안팀장 제복을 입고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요. 수아야, 아빠가 정말. 명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아가 달려와 아빠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내가 아빠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그래. 우리 딸 장하다. 고맙다, 수아야.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차려져 있었고 TV 뉴스에서는 수아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도시의 반대편, 불 꺼진 허름한 모텔방. 직무정지를 당하고 쫓겨난 제임스가 술병을 쥔 채 TV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죠. 빌어먹을.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해. 제임스는 바들바들 떨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대포폰이 진동했습니다. 경쟁사 브로커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제임스 씨, 실망이 큽니다. 기술 유출은커녕 자리까지 뺏겼더군요. 위약금 준비하셔야겠어요. 아니면 감옥 갈 준비를 하던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제임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기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확실합니다. 그 꼬맹이가 만든 센서 시스템, 그거 하나면 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군요. 그래서 접근 권한도 없는 당신이 뭘 할 수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꼬맹이를 건드릴 순 없지만 그 애비는 다르죠. 멍청하고 순진에 빠진 인간이니까. 제임스의 눈빛이 탁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브로커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건은 보냈습니다. 군사 기밀 등급 칩이니 조심해서 다루세요. 실패하면 당신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뚜둑. 전화가 끊어지고 제임스는 침대 위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손톱만한 반도체 칩이 번쩍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명운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넣고 수아까지 한꺼번에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한수아. 네가 쌓아 올린 그 알량한 명예. 가장 높은 곳에서 산산조각을 내주마. 제임스는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기가 팩토리 올해의 혁신상 시상식. 그의 소나기 힘에 빳빳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제임스의 아기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기가 팩토리 대연회장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제 시상식장을 방불케 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과 꽃장식이 황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오늘은 바로 기가 팩토리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축제인 올해의 혁신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단연 15살의 천재 소녀 한수아였습니다. 아빠, 나 좀 봐봐. 머리 안 이상해? 드레스 구겨진 데 없어?
대기실 거울 앞에서 수아가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물었습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눈부셨습니다. 평소 헐렁한 후드티에 고글을 쓰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던 말괄량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명우는 턱시도 차림으로 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예쁘다. 우리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천사 같아. 에이, 아빠는 맨날 예쁘대. 아빠야말로 오늘 진짜 멋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 저리 가라야. 수아가 까르르 웃으며 명운의 나비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명운은 어색한 듯 목을 움츠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경비복과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그에게 맞춤 턱시도는 꿈속의 옷 같았으니까요. 드디어 팡파르가 울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입장하십니다. 기가 팩토리의 구세주 최연소 특별연구원 한수와 양과 보안 총괄 팀장 한명훈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명운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기립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수아, 한수아, 한 팀장님, 멋지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혔습니다. 명우는 눈이 부셔 눈을 찡그리면서도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내 딸 덕분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모두의 시선이 화려한 무대 위로 쏠려 환호하는 그 시각, 연회장과 연결된 직원 전용 복도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절뚝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작업복을 훔쳐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 바로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끌며 아무도 없는 남자 라커룸 앞에 섰습니다. 흐흐, 다들 파티에 정신이 팔렸군. 제임스는 주위를 살피더니 훔쳐낸 마스터키로 라커룸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라커룸에는 직원들의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망설임 없이 보안팀장 한명훈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라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부녀에게 복수한다는 희열 때문이었죠. 건방진 꼬맹이, 그리고 주제 파악 못하는 경비원 나부랭이. 오늘이 너희들의 제삿날이다. 제임스는 품 안에서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로 꼼꼼하게 쌓인 손톱만한 물체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군사 기밀 등급의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그는 명운의 평상복 외투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칩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락커 문을 닫으려다 바닥에 발자국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그 바닥 타일 밑에 수아가 설치해둔 초정밀 진동 센서가 자신의 몸무게와 절뚝이는 보행 패턴을 0.01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작업을 마친 제임스는 유유히 라커룸을 빠져나와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참에 숨어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는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네, FBI 핫라인이죠? 지금 텍사스 기가 팩토리 시상식장입니다. 1급 산업 스파이 거래 현장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끄는 제임스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회장 뒷문으로 슬그머니 합류했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무대 위의 수아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즐겨둬라, 꼬맹아.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무대 위에서는 데이비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아를 옆에 세우고 흐뭇한 표정으로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작은 영웅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 아이가 증명해냈죠. 올해의 혁신상 수상자 한수아 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와, 폭죽이 터지고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수아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기계랑 노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고 여기 계신 엔지니어, 언니 오빠들이 도와주셔서 해낼 수 있었어요. 수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대 아래 서 있는 명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한명훈 팀장님께 바칩니다. 아빠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빠 사랑해. 수아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자 명훈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명훈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색 방탄조끼에 FBI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무장요원 수십 명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쳤습니다. FBI다. 전원 동작 그만. 손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발포한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수아는 사색이 되어 아빠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FBI 현장 팀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군중을 해치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사진과 명훈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더니 손가락으로 명훈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한명훈 씨 맞습니까? 네, 네. 접니다만. 무슨 일로? 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전에 팀장은 차갑게 고지했습니다. 당신을 연방산업 스파이 방지법 위반 및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스파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오해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말해주겠죠. 수색해. 팀장의 지시에 요원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명훈을 제압하고 일부는 라커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나요. 우리 아빠 죄 없어요. 수아가 요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요원들은 15살 소녀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수아는 힐을 신은 발이 꼬여 바닥에 넘어졌지만 기어서라도 아빠에게 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잠시 후 라커룸으로 갔던 요원이 비닐 증거물 봉투를 높이 들어 올리며 뛰어왔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는 은박지가 벗겨진 반도체 칩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순간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펑. 저거 진짜 칩이야? 설마 한 팀장이 스파이였어? 와, 소름 돋네. 딸을 앞세워서 취직한 게 다 연기였어? 조금 전까지 박수를 보내던 동료들이 순식간에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훈은 칩을 보고 넋이 나간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저게 왜 내 옷에? 난 모르는 일이야. 맹세코 난 몰라. 변명은 서가서 하십시오. 팀장이 눈짓하자 요원들이 명운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수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안 돼. 가져가지 마. 우리 아빠 아니라고요. 수아가 울부짖으며 아빠를 끌고 가는 요원의 팔을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여자 요원이 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아 제지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아빠. 수아야. 수아는 건드리지 마. 애는 아무것도 몰라. 다 내가 한 거야. 제발 우리 딸은 놔줘. 명운이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스파이 누명을 쓰는 것보다 딸이 공범으로 몰려 다칠까봐 거짓 자백을 토해내는 아버지의 비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팀장을 막으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현행범 체포 앞에서는 회장의 권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회장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파 속 제임스는 샴페인 잔을 입에 대며 희열에 찬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수아에게 꽂혀 있었죠. 그때 수아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제임스는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명우는 양쪽에서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끝까지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수아야,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울지 마. 명운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바닥에는 짓밟힌 꽃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텅 빈 단상 아래 수아는 아빠가 떨어뜨리고 간 나비 넥타이를 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흙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세상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순간 수아는 날개가 꺾인 채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명운이 끌려가고 하루가 지난 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아의 발목에는 투박한 검은색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현관문 밖에는 2인 1조의 FBI 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죠. 미성년자 보호법 덕분에 구치소행은 면했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고 인터넷 회선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TV만이 유일하게 세상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속보 천재 소녀의 두 얼굴, 아버지와 공모하여 국가 기밀 유출 시도, 단독 이웃 주민 인터뷰 평소에도 밤늦게 기계 만지는 소리가 들려 수상했다.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수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선 제임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죄인입니다. 채용 면접 때부터 보안 리스크가 있다고 그토록 반대했건만 어린아이에게 기회를 주자는 회장님의 뜻을 꺾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럼 수석 엔지니어님은 이 사태를 예견하셨다는 겁니까? 기자의 질문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이상 징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버지를 시켜 군사 기밀까지 빼돌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수아는 소파 쿠션을 TV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쿠션은 화면 속 제임스의 얼굴을 맞추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 수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조차 SNS에 소름 돋는다, 배신자라며 욕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감시 요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들었을 뿐입니다. 아빠. 수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웃고 떠들던 식탁, 아빠가 코를 골며 자던 안마의자. 모든 곳에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엎드려 차가운 대리석 타일에 볼을 비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가는 트럭의 진동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진동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떨림이었죠.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진동. 그래, 진동 센서. 수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공장 바닥과 벽면 전체에 깔아둔 수만 개의 초정밀 센서. 그 센서들은 공장의 모든 기계적 결함을 예측하기 위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라커룸에서 일어난 모든 물리적 움직임도 기록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범인이 걸을 때 생긴 진동, 심장 박동 때문에 생긴 미세한 떨림. 센서는 다 기억하고 있어. 수아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속 방법이었습니다. 회사 계정은 정지당했고 집 인터넷은 끊겼으며 스마트폰마저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수아의 방 침대 밑에 숨겨둔 잡동사니 상자뿐이었죠. 수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상자를 뒤집었습니다. 납땜 인두, 전선 뭉치,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놀던 구형 장난감 드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면 될까? 아니, 되게 해야지.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을 분해하고 통신 모듈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500m 떨어진 스타벅스의 개방형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 것. 수아는 밤을 꼬박 새워 드론의 안테나를 증폭시키고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코딩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감시 요원들이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 수아는 화장실 환기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개조된 드론을 밤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윙 마이너스. 모기 소리만 한 모터 소리를 내며 드론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조종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WIFICONNECTED STARBUCKSGUEST 연결되었습니다. 수아는 즉시 데이비드 회장의 개인 비서실 서버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아예요. 범인이 남긴 발자국 데이터가 공장 서버에 남아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빠를 구할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전송 완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혹시 회장님도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메시지가 스팸으로 걸러진 건 아닐까?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던 그때 드론을 통해 짧은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FBI 국장에게 긴급 기술 감사 명목으로 출입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내 외출 허가는 거절당했어. 30분 뒤 뒷골목 쓰레기장 앞으로 내 차가 지나갈 거다. 무슨 수를 써서든 뚫고 나와라.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가 문제였죠. 현관을 나가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요원들이 들이닥칠 게 뻔했습니다. 수아는 책상 서랍을 뒤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흑흑.
아빠, 아빠 보고 싶어. 흐윽. 처절하게 우는 연기였습니다. 수아는 이 녹음기를 방문 바로 앞에 두고 무한 반복 재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물 상자에서 찾아낸 RF 신호 증폭기를 전자발찌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 장치는 발찌가 보내는 GPS 신호를 교란시켜 실제 위치보다 5m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제머제머였습니다. 제발 먹혀라. 수아는 증폭기를 발목에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수아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요원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쟤는 또 시작이네. 밤새 울더니 체력도 좋아. 냅둬. 어린애가 오죽하겠냐.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됐어. GPS 신호도 방 안에 있다고 뜨잖아. 건드려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두자. 성공이었습니다. 수아는 자기 몸집만 한 배낭을 메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2층, 아래는 화단이었습니다. 수아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빗물 배수관을 꽉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할 수 있어. 난 킥보드 타고 시속 30km로 달리던 한수아야. 수아는 눈을 질끈 감고 배관에 매달렸습니다. 후들거리는 팔다리에 힘을 주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발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툭! 마침내 수아의 운동화가 화단의 흙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덤불 사이를 기어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뒷골목 쓰레기장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약속된 시간 정확히 30분 뒤였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는 찰나 트렁크 문이 달그락하며 살짝 열렸습니다. 수아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트렁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트렁크 문이 닫히고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헉, 헉, 헉. 트렁크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아는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공장에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수아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회장이 미리 넣어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술감사팀이라고 적힌 회색 작업복과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 좁은 트렁크 속에서 수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드레스를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쑤셔넣고 얼굴에는 일부러 기름때를 묻혔습니다. 기익! 차가 멈춰섰습니다. 공장 정문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창문 좀 내려주시죠. FBI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트렁크 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데이비드 회장의 걸걸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차를 세워. 죄송합니다, 회장님. 규정상 모든 출입 차량은 내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트렁크도 열어주십시오. 수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트렁크가 열리면 끝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내 개인 수행원들 짐까지 뒤지겠다는 건가? 긴급 감사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국장한테 전화해서 자네 관등 성명 대줄까? 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회장의 섯을 펄언 위험에 눌린 요원이 물러섰습니다. 부르릉. 차가 다시 속도를 내며 공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트렁크 속의 수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아빠가 갇혀있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기다려, 제임스.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가 팩토리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 회장의 리무진 트렁크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수아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은 수아에게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공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센서를 설치했기에 CCTV의 사각지대와 개구멍 위치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죠. 좋아, 3층 서버실까지 3분. 수아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환기구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작은 체구는 이럴 때 큰 무기였습니다. 성인 남성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덕트덕트를 미끄러지듯 통과해 수아는 단숨에 3층 메인 서버실 천장 위까지 도달했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점검구를 열자 파란색 LED 불빛이 깜빡이는 서버실 내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팍! 가볍게 착지한 수아는 곧장 메인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포트에 꽂았습니다. 제발 지워지지 않았어야 해. 수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회장이 몰래 열어둔 백도어 권한이 살아있었습니다. 수아는 즉시 검색창에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만 개의 데이터 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그 중에서 보행 패턴지 AIT 패턴 데이터만 필터링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7시 30분. 화면에 2개의 그래프가 떴습니다. 찾았다. 수아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시상식 단상 위에 있던 아빠 명운의 진동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텅 비어 있어야 할 라커룸 바닥에서 감지된 낯선 발자국의 진동이었습니다. 체중 85kg, 아빠보다 20kg나 더 나가. 수아는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몸무게 차이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압력 분포도를 3D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왼발 착지 시간이 오른발보다 0.02초 길어. 그리고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불균형해. 이건 수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거리던 제임스.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대칭 보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생체 증거였습니다. 잡았다, 제임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COPY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태바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80%, 90%, 그때였습니다. B 마이너스. 갑자기 서버실 전체에 붉은 경광등이 돌아가며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WARNING, UNAUTHORIGED, DATACOPY, DTCTED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임스가 심어둔 감시 트랩이 작동한 겁니다. 젠장. 수아는 99%에서 멈춘 상태 발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급하게 엔터키를 연타하자 겨우 COMPLET 메시지가 뜨며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아는 외장아들을 낚아채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서버실이다. 쥐새끼가 들어왔어. 잡아. 쾅! 쾅! 철제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임스가 고용한 사설 용역들이 도끼와 빠르를 들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다시 천장 환기구로 올라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수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바닥구석에 있는 전력 케이블 점검구를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어깨 너비보다 좁은 맨홀 뚜껑만 한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야. 수아는 쇠레떼 크로바를 이용해 끙끙대며 점검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커먼 지하 통로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완전히 부서지고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용역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그들을 보며 씩 웃고는 점검구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듯 케이블 뭉치를 잡고 아래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거기 안 서. 용역들이 달려와 점검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놈이 머리를 들이밀어 보려 했지만 떡 벌어진 어깨가 입구에 걸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젠장, 구멍이 너무 좁아. 못 들어가겠어. 야, 이 멍청아. 다른 입구 찾아. 지하 1층 전력실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가서 막아. 위쪽에서 욕설과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한 지하 전력구 유틸러티 터널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이곳은 공장의 대동맥과 같은 곳으로 수천 가닥의 고압 케이블이 얽혀 있는 미로였습니다. 수아는 넷북을 꺼내 손목에 밴드로 고정하고 태블릿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쫓아올 테면 쫓아와봐. 여긴 내 구역이야. 수아는 좁은 통로를 오리걸음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공장 시설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팍! 전력구의 비상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멀리서 다른 입구를 통해 들어오려던 용역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불이 왜 꺼져? 아무것도 안 보여. 손전등 켜. 소리 나는 쪽으로 가. 수아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장애물을 피하며 달렸습니다. 뒤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수아는 씩씩거리며 통로 중간에 있는 거대한 밸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압 증기 배출 밸브 스팀 릴리스 밸브라고 적힌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뜨거운 맛 좀 봐라. 수아는 밸브에 연결된 전자 제어 장치에 넷북을 연결하고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치이잉 마이너스. 엄청난 소음과 함께 하얀 증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통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용역들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뜨거워. 이게 뭐야? 앞이 안 보여. 증기 때문에 못 지나가겠어. 추격자들의 발이 묶인 사이 수아는 마지막 탈출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공장 외곽 폐수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오물과 진흙이 질퍽거렸습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진흙탕 속에 엎드렸습니다. 작업복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아파왔지만 감옥에 갇힌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배수관의 끝이었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 쇠창살을 발로 차서 열고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풀숲 위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콜록거리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은 진흙범벅이었고 얼굴은 숯검댕이가 되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기익.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수아 앞에 멈춰섰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경호원 김 실장이 뛰어내렸습니다. 수아 양, 괜찮습니까? 김 실장은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쓴 수아를 주저없이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수아는 헐떡이며 배낭을 품에 안았습니다. 법원으로. 빨리요. 재판 시작했어요. 꽉 잡으십시오. 김 실장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장 진입로를 빠져나가자마자 검은색 벤 차량 2대가 도로를 가로막으며 나타났습니다. 제임스가 사주한 깡패들이었습니다. 저놈들입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핸들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밴들이 수아의 차를 샌드위치처럼 에워싸고 속도를 줄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야구 방망이를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멈춰. 안 멈추면 밀어버린다. 쾅. 벤 한 대가 차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 안이 요동치며 수아의 몸이 쏠렸습니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앞좌석 시트를 꽉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뚫어요. 못 가면 우리 아빠 죽어요.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명령입니다. 차가 박살 나도 모셔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벤을 따돌린 뒤 역주행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눈을 질끈 감고 배낭 속의 하드디스크를 기도하듯 움켜쥐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이익 마이너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법원 앞 교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차체 옆면은 찌그러져 있었고 사이드 미러는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수아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수아 양, 조심해요. 김 실장의 외침을 뒤로하고 수아는 법원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머리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었고 작업복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났습니다. 법원 입구를 지키던 경비들이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거지야? 저리 안 가? 비켜요. 우리 아빠 재판이라고요. 수아는 악을 쓰며 경비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잡으려 했지만 진흙 때문에 몸이 미끄러워 뱀장어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수아는 계단을 4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302호 법정. 육중한 참나무 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흑투성이 소녀에게 꽂혔습니다. 고요했던 법정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하드디스크를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증거 가져왔어요. 피고인 한명우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 산업 기술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닌 매국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엄숙한 법정, 검사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명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형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에 혼자 남겨진 딸
수아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제임스는 다리를 꼬고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손가락으로 무릎을 까딱거렸죠. 잘 가라, 한 팀장. 감옥에서 썩는 동안 내 딸은 내가 알아서 시설로 보내주마.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육중한 법정 출입문이 대포 소리처럼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적에 휩싸여 있던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경악스러운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악취를 풍기는 조그만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수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가 되어 눈동자와 하얀 이만 보일 지경이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헉헉거리고 있었죠. 잠깐만요. 판결. 멈추세요. 수아가 쉰 목소리로 외치며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코를 막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거지가 들어왔어? 당장 내보내. 외부인 출입 금지야. 나가. 경위들이 수아의 팔을 잡아 끌자 수아는 품에 안고 있던 배낭을 뺏기지 않으려 바닥에 구르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 이거 증거라고요. 우리 아빠 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법정을 모독하나? 끌어내. 판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데이비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저 아이는 내가 부른 핵심 증인이요. 회장님? 판사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총수가 법정에 그것도 저런 남루한 차림으로 와 있다는 사실에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성큼성큼 걸어 나와 경위들을 물리고 바닥에 쓰러진 수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수아의 어깨를 감싸고 판사를 향해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입니다. 딱 10분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거짓이라면 제가 위증죄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데이비드 킹의 보증이라니.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의사봉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특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단 10분 내에 입증하지 못하면 즉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배낭에서 주섬주섬 장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큐브 형태의 홀로그램 모듈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린애 장난을 법정에서 보라는 겁니까? 저건 조작된 겁니다. 수아는 제임스를 한번 쏘아보더니 법정 중앙 바닥에 모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물리학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수아가 태블릿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구동음과 함께 모듈에서 푸른 레이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법정 허공에 입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사건 당일 기가 팩토리 라커룸의 모습이 3D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마이너스 프레임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제가 공장 바닥에 심어둔 초정밀 진동 센서가 기록한 데이터예요. 사람이 걸을 때마다 바닥에 전해지는 충격, 진동 파장을 시각화한 거죠. 화면 속에서 붉은색 유령 같은 형체가 라커룸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CCTV에는 찍히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침입자였습니다. 붉은 유령은 명운의 락커 앞에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범행 시각, 우리 아빠는 시상식 단상 위에 있었어요. 센서 기록에도 아빠의 위치는 연회장으로 잡혀 있죠. 그럼 라커룸에 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아가 화면을 조작하자 붉은 유령의 발바닥 부분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체중 85kg, 키 180cm,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아가 그래프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왼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오른발보다 0.02초 길어요. 그리고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불균형하죠. 이건 왼쪽 무릎 관절이나 인대가 손상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비대칭 보행에이서메트릭 GAIT 패턴이에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제임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도 똑같은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이 있네요. 뭐야? 누굴 가리키는 거야? 제임스가 쉰 소리를 내며 발악했습니다. 수아는 태블릿을 조작해 실시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법정 바닥에도 미세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수아는 제임스가 앉아있는 의자의 미세한 떨림을 레이저 스캐너로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임스 아저씨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감지된 심박수와 근육의 떨림, 그리고 아저씨가 법정에 들어올 때 찍힌 보행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파동이 겹쳐졌습니다. 사건 당일 라커룸의 침입자와 현재 제임스의 파동. 두 그래프는 마치 지문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B-하는 비프음과 함께 MATCH 99.9%라는 문구가 허공에 떴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거 조작이야. 사기라고. 제임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칩을 넣는 바로 그 순간 범인의 심박수가 160까지 치솟았어요. 손끝에는 초당 12회의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고요. 이건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생체 반응이에요. 홀로그램 속 붉은 유령의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공포와 긴장이 서린 손길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제임스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다리는 공포에 질려 눈에 띄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수아의 증언을 입증하는 꼴이었죠. 방청객들 사이에서 야유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다리 저네. 맞네, 맞아. 와,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한테 저런 짓을. 판사가 의사봉을 쾅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 지금 당장 제임스 씨를 긴급 체포하세요. 위증 및 무고,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를 적용합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 꼬맹이가 꾸민 겁니다. 제임스가 발악하며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FBI 요원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우당탕? 제임스는 바닥에 처박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냐고. 으악. 끌려나가는 제임스의 추한 몰골을 보며 수아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온화한 표정으로 명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한명운에 대해
본법정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검찰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으십시오. 땅, 땅, 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명훈은 피고석의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명훈은 오물을 뒤집어 쓴 딸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수아의 수검댕이 얼굴을 씻겨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못난 아빠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고. 아이고, 우리 딸. 아니야, 아빠. 나 괜찮아. 내가 아빠 지켜준다고 했잖아. 수아도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가장 짜릿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가 팩토리 앞바다 에메랄드빛 파도 위에 하얀색 요트 한 척이 한가롭게 떠 있었습니다. 요트의 이름은 SUA&DAD. 데이비드 회장이 명훈의 은퇴 선물로 준 것이었죠. 아빠, 여기 좀 봐. 갈매기가 과자 먹었어. 갑판 위에서 수아가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된 원피스로 바뀌어 있었지만 장난기 어린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수아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기가 팩토리의 최연소 미래 전략 고문 CTO급으로 위촉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진동 감지 보안 시스템은 SUA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공장의 표준이 되었죠. 명훈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파라솔 아래 앉아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보안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현업에서는 은퇴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해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죠. 수아야, 덥지 않니? 이리 와서 뭐 좀 마셔라. 명훈이 손짓하자 수아가 쪼르르 달려와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오렌지 주스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샴페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수아에게 일렀으니까요. 아빠, 그거 알아? 제임스 아저씨 감옥에서 징역 30년 확정받았대. 수아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명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 우리한텐 아까운 시간이야. 맞아. 우린 놀기도 바빠. 수아가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오렌지 주스가 황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자, 건배하자. 뭘 위하여 할까? 명훈도 잔을 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의 5분을 위하여? 아니지. 이제 5분이 아니지. 수아가 씩 웃으며 아빠의 잔에 자신의 잔을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평생 우리 시간을 위하여. 그래. 평생 우리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두 사람은 시원하게 주스를 들이켰습니다. 붉게 물드는 수평선 너머로 부녀의 웃음소리가 갈매기 소리와 섞여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한 경비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결국 실력과 진실로 세상을 놀라게 한 수아와 명훈 부녀의 해피엔딩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외친 수아의 이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아무리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결국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통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부녀의 뜨거운 가족애가 가장 큰 기적 아니었을까요? 진흙투성이가 되어 아빠를 구한 수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함은 씻겨나가고 빛나는 진실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트 위에서 평생의 행복을 건배하던 두 사람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